외국인 선수 한두 명 잘못 뽑았다고 팀 전체가 무너질 수 있을까요? SSG 랜더스의 전반기를 보면 답은 분명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SSG는 2026 시즌 KBO 리그에서 가장 극단적인 롤러코스터를 탄 팀입니다. 3월과 4월까지만 해도 17승 10패, 승률 6할이 넘는 성적으로 2위를 달렸습니다. 타선은 지난해보다 활기를 찾았고 불펜은 여전히 강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SSG는 충분히 가을 야구를 노릴 수 있는 팀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단 한 달 만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5월 성적은 5승 1무 20패, 한 달 동안 겨우 5번 이겼습니다. 상위권에서 가을 야구를 바라보던 팀은 순식간에 하위권으로 추락했습니다. SSG와 SK의 역사를 모두 돌아봐도 최악이라고 부를 만한 한 달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전반기 내내 나쁜 것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무너지는 팀 안에서도 성장한 선수들은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봐야 할 선수는 고명준입니다. 고명준은 2023년부터 꾸준히 주전 기회를 받았고 올해 시즌 초반 드디어 잠재력을 폭발시키는 듯 했습니다. 4월 중순 NC전에서 사구 부상을 당하기 전까지 타율 3할 중반, 출루율 4할 대, 장타율 6할 대와 홈런 4개를 기록했습니다. 박성환과 함께 SSG 타선을 이끌었습니다. 문제는 부상이었습니다. 손목 부상 이후 컨디션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고명준 본인도 손목에 불편함이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즌 초반 타선을 이끌었던 박성환도 시간이 지나면서 체력적인 부담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후반기 SSG에는 건강한 고명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즌 초에 타격을 되찾는다면 SSG 중심 타선은 다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정준재의 성장도 큰 수확입니다. SSG는 오랜 시간 이루수 자리를 놓고 고민했습니다. 정준재는 개막 후 4월 초까지 안타를 기록하지 못했고 수비에서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버티고 반등했습니다. 전반기 80경기 이상 출전해 타율 2할 대 후반, 70개가 넘는 안타, 40득점 이상과 두 자릿수 도루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시즌의 부진을 사실상 지워버렸습니다. 이 활약을 바탕으로 아시안게임 대표팀에도 발탁됐습니다. 최근에는 박성환의 타격 페이스가 떨어지면서 리드오프 역할까지 맡았습니다. 타순이 바뀐 뒤에도 자기 역할을 해냈습니다. 정준재는 단순히 주전 2루수를 차지한 선수가 아닙니다. SSG가 후반기와 그 이후를 기대할 수 있게 만든 새로운 코어 자원입니다. 신인 투수 김민준으로 보이는 선수도 위안이 됐습니다. 부상으로 생긴 선발 공백을 메우며 이미 2승을 따냈고 신인답지 않게 공격적인 투구를 보여줬습니다. 팀 전체가 무너진 상황에서 젊은 투수가 자기 공을 던진다는 건 의미가 큽니다. 타선도 지난해보다는 분명 좋아졌습니다. 2025년 SSG 타선은 대부분의 공격 지표에서 하위권이었습니다. 타율, 득점, 타점, 출루율, OPS 모두 답답했습니다. 그런 타선을 가지고도 정규 시즌 상위권 성적을 냈다는 건 지난해 SSG 투수진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올해는 달랐습니다. 전반기에만 90개가 넘는 홈런을 때려내며 리그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시즌 초반에는 박성환이 타선을 이끌었습니다. 박성환의 페이스가 떨어질 때는 정준재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중심에는 최정이 있었습니다. 고명준과 전희상까지 포함하면 내야진의 공격력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즉, SSG가 9위까지 떨어진 가장 큰 이유를 타선에서 찾기는 어렵습니다. 진짜 문제는 마운드였습니다. 그 시작은 외국인 선수 영입 실패였습니다. SSG는 시즌을 앞두고 미치 화이트를 1선발로 낙점했습니다. 지난해 보여준 가능성을 믿었고 부상 위험을 줄이기 위해 대표팀 차출까지 포기하며 시즌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개막전부터 투구 내용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개막 한 달 만에 어깨 부상으로 이탈했습니다. 결국 한국을 떠났습니다. 1선발이 한 달 만에 사라졌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시즌 계획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두 번째 외국인 선발이었습니다. 베니지아노는 전반기 16경기에서 2승 5패, 평균 자책점 6점대를 기록했습니다. 영입 당시에는 최고 150km 중후반의 빠른 공을 던지는 좌완으로 주목받았습니다. 그러나 KBO 타자들을 상대로 포심의 위력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구속은 빨랐지만 볼끝이 깨끗했습니다. 타자들이 어렵지 않게 타이밍을 맞췄습니다. 변화구도 상황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여러 구종을 던졌지만 대부분의 구종 가치가 좋지 않았습니다. 더 답답했던 건 타선이 점수를 내는 날에도 함께 무너졌다는 점입니다. 팀이 어렵게 득점하면 선발이 바로 실점했습니다. 외국인 선발이 전반기 동안 퀄리티 스타트를 거의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런 성적이라면 교체는 피할 수 없습니다.
결국 베니지아노도 한국을 떠났습니다. 아시아 쿼터로 데려온 다케다 쇼타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전반기 15경기에서 1승 7패, 평균 자책점 7점대. 이름값과 경험을 생각하면 충격적인 성적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실점은 많이 하면서도 5이닝은 채우는 경기가 있었습니다. 다른 선발들이 너무 빨리 무너지다 보니 다케다가 5이닝을 던진 것만으로 불펜 부담이 줄어드는 이상한 상황까지 나왔습니다. 미치 화이트의 대체 선수로 데려온 토마스 해치도 현재까지는 기대 이하입니다. 첫 5경기에서 평균 자책점 7점대. 아직 표본이 적다는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투구 내용에서는 확실한 무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직구는 타자를 압도하지 못했고 변화구는 종류에 비해 결정력이 부족했습니다. SSG는 이미 외국인 교체 카드를 거의 모두 사용했습니다. 이제는 해치를 믿고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 여기에 기에르모 에레디아까지 부상을 당했습니다. 타격감을 조금씩 끌어올리던 시점에 어깨 문제로 엔트리에서 빠졌습니다. 구단은 상태에 따라 부상 대체 외국인 타자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에레디아는 매년 한 차례씩 긴 부상 공백이 생기는 듯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는 홈런과 타점 숫자만 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전 에레디아의 가장 큰 장점이었던 컨택과 타구의 질은 떨어졌습니다. 홈런은 늘었지만 안정적으로 안타를 생산하는 능력은 약해졌습니다. 결국 SSG의 외국인 농사는 투수 3자리와 타자 1자리까지 모두 불안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실패는 외국인 선수들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선발진 전체의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김광현이 부상으로 이탈한 뒤 사실상 국내 선발진을 책임진 선수는 김건우였습니다. 4월까지는 정말 좋았습니다. 6경기에 등판해 4승을 거두며 풀타임 선발 첫 시즌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활약했습니다. 외국인 투수들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사실상 팀의 1선발 역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체력 부담이 나타났습니다. 5월부터 성적이 급격하게 떨어졌고 6월에는 더 크게 무너졌습니다. 시즌 초반의 공격적인 투구는 사라졌습니다. 지난해부터 문제로 지적됐던 제구 난조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볼넷을 내주고 불리한 카운트에 몰리고 가운데 공을 던졌다가 장타를 맞는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풀타임 선발 경험이 많지 않은 젊은 투수에게 팀의 1선발 역할까지 맡긴 대가였습니다. 최민준도 비슷했습니다. 신인 투수의 부상 공백 때문에 급하게 5선발로 들어갔고 전반기 15경기에서 60이닝 이상을 던졌습니다. 시즌 초반에는 김건우와 함께 선발진을 지탱했습니다. 하지만 5월 이후 부진한 등판이 늘었습니다. 전반기 평균 자책점은 4점대 후반. 선발로서 확실한 안정감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SSG 선발진은 전반기 동안 퀄리티 스타트를 단 10회 정도 기록하는 데 그쳤습니다. 평균적으로 5이닝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선발 투수가 5이닝을 던지지 못한다는 건 단순히 그 경기에서만 불리한 게 아닙니다. 다음날 불펜 운영까지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매일 반복되면 불펜도 결국 무너집니다. 지난해 SSG의 가장 큰 무기는 불펜이었습니다. 2025년 불펜 평균 자책점은 3점대 초반으로 리그 1위였습니다. 중반까지 경기를 끌고 가면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팀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불펜 평균 자책점은 5점대 중반까지 치솟았습니다. 리그 최하위권입니다. 불펜 투수들의 기량이 한꺼번에 사라진 것일까요? 그것만이 원인은 아닙니다. 4월까지만 해도 SSG 불펜은 여전히 강했습니다. 핵심 필승조가 버텨줬고 팀도 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문제는 선발이었습니다. 선발 투수가 2이닝, 3이닝 만에 내려가는 경기가 반복됐습니다. 그때마다 불펜은 6이닝 이상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하루만 그러면 버틸 수 있습니다. 한 시리즈만 그래도 어떻게든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주 동안 계속되면 불가능합니다. 필승조가 점수차가 큰 경기에도 나와야 합니다. 추격조와 롱릴리프도 연투를 해야 합니다. 마운드에 오르는 횟수가 늘어나면 구속이 떨어지고 제구가 흔들립니다. 결국 지난해 가장 강했던 불펜이 올해는 가장 큰 약점이 됐습니다. 외국인 선발 실패, 국내 선발 과부하, 불펜 소모, 경기 후반 역전패, 그리고 팀 분위기 붕괴. 이 연쇄작용이 SSG를 13연패까지 끌고 갔습니다. 창단 이후 최다 연패라는 불명의 기록입니다. 단순히 운이 나빠서 나온 연패가 아닙니다. 선발과 불펜, 외국인 선수 운영이 동시에 무너진 결과였습니다. 그렇다면 SSG가 후반기에 반등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새 외국인 투수들의 안정입니다. 베니지아노를 대신해 합류한 아빌라로 보이는 투수가 반드시 로테이션을 지켜줘야 합니다.
압도적인 에이스 투구까지는 바라지 않아도 됩니다. 최소한 5이닝에서 6이닝을 꾸준히 소화해야 합니다. 해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직구나 변화구 중 하나는 확실한 무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두 외국인 선발이 매번 5이닝 이상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불펜 상황은 크게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김건우와 신인 김민준의 성장입니다. 김건우에게 시즌 초반의 역할을 그대로 요구하는 건 무리일 수 있습니다. 풀타임 선발 첫 시즌입니다. 체력 관리와 등판 간격 조정이 필요합니다. 재구난조가 반복될 때는 무조건 버티게 하기보다 휴식을 줄 필요도 있습니다. 김민준은 신인임에도 당돌한 투구로 이미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아빌라와 해치가 중심을 잡고 김건우와 김민준이 뒤를 받쳐준다면 SSG도 최소한 계산 가능한 선발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외야 타선의 반등입니다. SSG 내야진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최정이 있고 고명준과 전희산이 있습니다. 박성환과 정준재도 자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외야입니다. 최지훈, 에레디아, 김재현 등 외야수들의 공격 생산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에레디아는 부상 변수까지 생겼습니다. 홈런 숫자는 늘었지만 출루와 연결, 타구의 질에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후반기에 외야진이 살아나지 못하면 내야 타자들에게 부담이 집중됩니다. SSG는 2020년 이후 가장 어려운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을 야구를 이야기하기에는 격차가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수들이 시즌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후반기의 목표는 단순히 몇 계단 순위를 올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누가 다음 시즌에도 선발 로테이션을 맡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젊은 선수가 중심 타선의 코어가 될 수 있는지 봐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선수 영입 실패로 무너진 운영 구조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SSG의 전반기를 정리하면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타선이 지난해보다 좋아졌는데도 마운드가 그 이상으로 무너졌습니다. 특히 외국인 선발 실패는 한두 경기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국내 선발에게 과도한 부담을 줬고 불펜을 소모시켰으며 결국 팀 전체의 시즌을 흔들었습니다. 후반기 SSG에 필요한 건 기적적인 10연승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매일 선발 투수가 5이닝을 던지는 평범한 경기, 불펜이 자기 역할에서만 던질 수 있는 정상적인 운영, 그리고 젊은 선수들이 무리 없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 기본적인 구조부터 복구해야 합니다. 외국인 선수 영입 실패로 무너진 SSG는 후반기에 다시 팀의 형태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번 시즌의 추락이 더 큰 리빌딩의 시작이 될까요?